예, 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3 세무사랑 프로의 세무조정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라고 있어 213페이지부터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입배당금 조정 명세서,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 명세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먼저 보면 결산서에 반영된 수익금액과 세법상 수익금액 비교해서 검토하는 서식이다. 요거는 이제 기업회계상의 수익금액하고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차이를 세무조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먼저 정리를 하면, 자, 자산의 판매 손익에 대한 부분입니다. 판매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상품,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 수익은 인도한 날이 귀속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상품의 시용 판매는 상대방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고요.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은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이제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익과 수익 귀속 시기와 관련되는 부분은 기업 회계와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의 판매 수익 중에 위탁 판매로 인한 수익은 수탁자가 위탁 자산을 매매한 날이고요. 장기 할부 조건의 판매 수익은 원칙은 인도한 날입니다. 인도한 날이고 예외적으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기업 회계 기준하고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 제공 등에 의한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요거는 이제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건설, 제조, 기타 용역, 도급공사나 예약 매출도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귀속 사업 연도는 작업 진행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작업 진행률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의 경우에 인도 기준으로 신고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 1년 미만 단기공사, 이때 주의하실 거는 중소기업이라는 조건과 1년 미만이라는 조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인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이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 가능하다.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공사 계약이 해약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을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매출, 애누리 등에 대한 세무 처리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애누리 할인 장려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판매 법인 입장에서는 애누리 할인 같은 경우에 매출액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장려금도 마찬가지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매출액에서 전부 다 차감을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애누리와 할인과 관련되는 부분 공급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렇게 차감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려금,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거래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과세거래 아닙니다.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사업상 증여로 봅니다. 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가 됩니다. 그렇지만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 장려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금전이든 재화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부하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할 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적격증빙 수취 문제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발행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업종별 수익금액을 파악하고, 즉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의해서 업종별로 수익금액을 파악했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과표로 신고했던 금액하고 우리 법인세 신고할 때 들어가는 매출액하고 차이 부분을 비교 분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차이 원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의제와 관련되거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고정자산의 매각이나 그 밖의 자산의 매각과 관련되는 매출세금계산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도급공사에 의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차이, 거래 시기 차이를 가산하거나 감액하거나 주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매출 누락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이 임대보증금, 고정자산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 작업 진행률 이 세 가지 경우가 거의 대부분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반영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수익금액의 차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번의 차이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차이 금액의 내용들을 하단 부분에 있는 수익 금액과 차이 내역에다가 그 차이 원인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교재 218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결산상 매출액과 공사 수익과 관련되는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 관련되는 정보는 우리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손익계산서에 12월 달로 조회를 하게 되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리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 조정에서 그러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있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 내용을 삭제를 하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하셔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진행되는 각종 명세서 작성 순서는 우리 프로그램에 작성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네모 박스에 1번, 2번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2번 순서대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다시 1번 항목으로 되돌아오는 과정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에 있는 수익금액 조정 계산인데 기업회계에서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일단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그 불러오는 과정을 자, 1번 항목에서 1번 매출을 선택을 합니다. 매출을 선택하신 다음에 계정 과목은 상단에 있는 F4번 매출 조회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매출 조회를 누르면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과 비용, 수익 계정은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매출 계정, 영업외수익 계정이 전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매출 항목에 해당되는 계정을 찾아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상품 매출을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매출을 통해서 F4 제품 매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출 선택하시고요. F4 매출에서 공사 수익 금액 매출 선택했습니다. 자, 네 번째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외수익 쪽에 법인세법에서 이야기하는 매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다면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있다면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관련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영업외수익 쪽으로 가서 F4를 불러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자 수익, 배당 수익 관련되는 부분이 전부 다죠. 자, 이 부분은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라인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가 주어져 있죠. 2번 자료에 보면 공사수익금액 현장별 계약 내역과 진행 내역입니다. 자, 동작빌딩 신축과 관련해서는 단기 공사이면서 중소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결산상 수익금액 당해 연도에 전액 다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완성 기준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기업회계 기준은 위배했을지는 몰라도 법인세법은 위배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당고가건설 같은 경우 장기공사고요. 진행률에 의해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계산하도록 2번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수익금액 조정 쪽에 와서 내용을 살펴보면 입력할 수 있는 창들이 활성화되지 않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위에 상단에 보시면 탭에 보시면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그 다음에 중소기업 기타 수익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으로 갑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네모 박스 2번의 수익금액 조정으로 조정 명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계산합니다. 자, 공사명이 사당고가건설입니다. 그죠? 사당고가건설. 도급자는 도로공사라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도급금액 30억입니다. 30억 원이고요. 해당 사업연도 말 총공사비 누적액. 총공사비 누적액이 7억 4,400입니다. 7억 4,400. 총공사 예정비 25억 원입니다. 25억 원. 그러면 작업 진행률이 계산이 될 거고요. 그죠? 도급 금액이 30억이죠. 30억 해서 누적 입금 산입액이 계산이 됩니다. 전기말 누적 수익금액 계산액이 6천만 원입니다. 그죠? 6천만 원 계산을 했고 단기 회사 수익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은 8억 원입니다. 자, 8억 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소 계상한 금액이 3,280만 원이 나옵니다. 그죠? 이 3,280만 원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작업 진행률로 수익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도급 금액, 그 다음에 총공사 예정비,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부분들은 도급 금액은 공사 계약서를 보면 될 거고요. 자, 총공사 예정비는 법인에서 관련되는 공사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공사 예정비를 계산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내역들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탭에 중소기업 등 수익금액 인식기준 특례 적용되는 거 없습니다. 네 번째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면 하단 부분에 보시면 3,280만 원이 가산난에 금액이 있으면서 상단에 조정 쪽에 보시면 가산 쪽에 3,28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은 공사 수익 금액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수익 금액이기 때문에 수익 금액 조정 계산 탭에서 공사 수익 금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단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매출액에 여러분들이 직접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접 반영하실 때 내용이 가산란에 입력을 할 거냐 차감란에 입력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하단 부분에 가산 쪽에 금액이 있으면 가산란에, 차감 쪽에 금액이 있으면 차감란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 명세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종료하시면 안 되고요. 자, 앞으로 이제 작성되는 세무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내용은 상단 툴바에 있는 F3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F3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는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로 2월 연동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3 조정 등록을 눌러서 세무조정 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공사 미수금과 관련해서 과소 계상된 금액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죠. 공사 미수금 3,280만 원 유보로 이렇게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자, 빈칸에다가 커서를 두고 우리 F4 조정코드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코드 도움 버튼을 눌러보면 관련되는 세무조정 과목과 조정 내용에 대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미리 등록해 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가 원하는 거하고 가장 근접한 공사 미수금 과소 관련되는 부분 유보 처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득 처분과 소득 명세 내용까지 자동으로 기록이 되면서요. 금액만 우리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3,28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세무조정이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야만이 완벽하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세무조정까지 완료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신 후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종료합니다. 그리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정보는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전체 삭제를 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작성을 하실 때 업종별 수익금액 명세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우리 작성했던 조정 후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동그라미 6번에 대한 금액이죠. 요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면서 순서는 수익금액 순서대로 반영이 됩니다. 가장 큰 금액인 13억 2,040만 원, 이 부분이 건설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업태 건설 종목은 일반 건축입니다. 일반 건축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금액이 제조업이 됩니다. 제조, 섬유, 그 다음에 기준경비율 코드 등록되어 있는 기준경비율 코드 1711099번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 종목은 건축자재입니다. 건축자재 해서 기준경비율 코드 514210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계정 등록 확인해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내수 판매 수출과 관련해서 국내 생산품 수입 상품 정보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 구분을 하셔도 좋고 구분을 안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있는 수익금액을 제대로 반영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갑니다.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작성했던 수익금액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과 비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정보들을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신고번을 선택하셔서 반영하시면 됩니다.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수정 1차라고 있죠. 수정 신고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최종 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2기 1차 수정 분에 대한 부분, 2기 확정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조정 후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하고 차이 금액인 2억 8,520만 원의 차이가 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8,520만 원에 대한 차이 원인을 하단 부분에 수익금액과의 차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기록하실 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으면 플러스 금액,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었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만들 때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3,280만 원이 있었죠. 그 부분은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이 안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자금 진행률에 의한 차이, 부가세 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마이너스 금액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3,280만 원. 일단 먼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일반 과세 표준에 다음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부가세 정보가 나와 있죠. 1월 20날 기계장치 매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 매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5일날 투자부동산 3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자, 유형자산, 무형자산 매각 3억 1,000에 매각이 있었죠.
3억 1천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3억 1천만 원 했고, 비고란에는 기계장치 또는 부동산, 매각 뭐 이런 부분들을 요약해서 처리를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금 300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12월 31일 날. 그런데 제품은 1월 20날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수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을 겁니다. 자, 회계관리 쪽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 갖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12월 31일 날 부채 쪽에 보시면 선수금이 잡혀 있습니다. 300만 원 잡혀 있죠. 12월 31일 날. 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차이 금액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선수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거래 시기 차이가 되겠죠.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부가세 때 신고했기 때문에 플러스 금액으로 갑니다. 선수금 이렇게 메모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 금액 500만 원이 있습니다. 500만 원은 12월 31일 날 부산물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가액 500만 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산물 매각 때 500만 원 해서 차이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13번 동그라미 13번에 있는 차액과 양갈로 17번에 있는 차액 계라고 하는 금액이 일치가 됐죠. 일치가 되면서 그 밑에 차이 금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면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제가 기계장치 매각이나 부동산 매각, 선수금 이런 부분들을 메모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메모를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이 나는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게 되면 추후에 우리가 소명을 하거나 어떤 설명을 해야 될 때는 훨씬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24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제가 사례를 든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혹시 3월 말 법인이나 6월 말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련되는 정보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등록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되는 정보들은 혹시라도 중도에 수정신고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수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표 증명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정명세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세무조정 관련되는 명세서는 조정등록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세무조정까지 완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조정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별도의 세무조정사항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법인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차이에 대한 원인만 규명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원인만 작성해서 작성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하시고 나면 모든 게 종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작성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